자, 최익성의 선수보호연구소 이제 정말 출발하게 된 계기, 제가 여러분들을 기차에 태워서 응답하라 1999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서 1999년도로 가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수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내 후배들이죠. 모든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뭐 엘리트 선수들 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는 이유가 정말 역사를 기억하는 자,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고, 정말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스토리를 들어야만 2024년에 선수보호연구소가 왜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일단 1999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99년도는 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이죠. 이제 2000년도로 넘어간다 만다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이제 하나이글스가 첫 우승을 하게 된 굉장히 지금 하나 팬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1999년도.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강력했죠. 제가 첫 트레이드를 맡고 구단에서 우승이라는 또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고, 나름 베스트 올스타 9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라는 어떤 기록적으로는 됐지만 하나에서는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데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제일 높은 곳에서 이제 선수협 사태라는 게 터지게 됐죠. 예, 선수협 사태라는 걸 터지게 됐고, 그 선수협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동원 선배님이 그 어떤 선수협을 예전에 만들고자 했다가 좀 실패를 했고, 참 1999년도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단합을 하고 굉장히 많은 구단의 좀 선수들이 일치단결을 돼서 굉장히 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마다의 어떤 내용들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큰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LG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일단은 여의도 63빌딩에 모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이 오는 생각이 다 다르겠죠. 큰 대의 명분은 프로야구 선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연습생 출신이었고요. 저는 2군에서 한 3년 넘게 고생을 했었고, 97년에 비로소 떠가지고, 97, 98, 99년이요. 이제 3년 정도가 조금 좀 필라 그럴 때, 야구 인생에서, 그때 이 선수협 사태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저 또한 절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의 명분은 정말 선수들이 필요한 제도, 선수들의 어떤 노예적인 시키는 대로 노예 들어가고 모든 권한이 우리한테 없는 약간 여러 가지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관둔다는 생각으로. 예. 저희 부모님도 울고불고 난리 쳤지만 저는 그냥 출발을 했고 63빌딩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명 모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순조롭게. 근데 이제 이게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63빌딩에서 한번 깨졌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며칠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를 따라왔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에서는 송지만, 이영우, 백재호, 임창식이 형, 홍우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젊은 정예 멤버들만 같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그 친구들이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구단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굉장히 보내고 뭐 정말 야구를 다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하긴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후배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이유, 만들어진 역사, 이게 지금 선수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겨울에 뭐 이미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다시 떠나서 이제 마지막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30명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름 없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한 6대, 7대 3 비율로 유명한 선수들이 7이면 이제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이 한 2, 3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뭐 끝나면 거의 뭐 잘린다는 각오로 저는 임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이제 그때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뭐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은 방출될 게 자명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과 함께 가서 결국은 2000년도에 선수협이 생기게 됩니다. 선수협이 생기게 되면서 그 30몇 명이 남아서 선수협의에 팻말을 걸고 선수협회라는 게 진짜 극적 타결이 됩니다. 극적 타결. 우리가 시범 경기 갈 때까지 그게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 이 선수를 놓고 시범 경기를 하냐, 마냐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전주훈련 다 끝날 때까지 이 선수들이 30명 정도가 버텨줬고, 그리고 정말 이 몇백 명의 선수는 일단 이미 훈련이 마친 상태고, 이 선수가 없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시범 경기랑 리그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때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극적으로 타결된 게 사실은 저희는 선수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선수 노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선수 협의회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노조 서로 하나씩 물러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KBO 입장에서도 야구를 놓을 수는 없었고 선수 입장에서도 뭐 이 갈라진 상태에서 파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또 뭐 시민단체나 다른 팬들분들이 너무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2년도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의란 게 99년도 출발했지만 2000년도에 그 겨울을 그래 투쟁을 벌렸습니다. 한 3, 4개월 이상 투쟁을 벌리면서 넘어갔고 결국 시범 경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한 2월 말에서 3월 달 정도에 저는 이제 팻말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 협회란 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부터 이제 선수 그때 2000년도부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선수들의 연봉의 1%인가 그걸 내면서 이제 선수협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뭐 초상 꼬이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오로지 선수들의 월급에서 떼어서 선수협이 계속 유지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FA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초상권도 일부는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런 FA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선수한테 약간 합당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한 40, 50%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회비를 내면서 회비가 뭐냐면 연봉의 몇 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 지금 1%라는데 그때 몇 프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적든 연봉이 많든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냈어요.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내서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실 2024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지금 뭐 선수협 지금 2024년을 뛰는 선수들 그 선수 후배들이 뭔가 잘 착각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의 선수협이 지금 있는 선수들 때문에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선배들이 회비를 냈고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냈으면 2023년이면 23년간 누군가가 회비를 넣겠죠. 그럼 지금 뛰는 선수들이 그때 꼬마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엘리트 선수들이었어요. 그때 이미 선배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선수를 만들었고 이 목숨을 걸고 만든 선수협에 회비를 내가지고 이걸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후배들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있다, 분명히. 그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제대로 된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후배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선배들의 잘못이고 어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후배들을 잘못하면 선수 탓을 하는데 그들한테 제대로 된 걸 얘기하고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 봤나요? 그냥 다들 입에 발린 소리, 눈앞의 소리만 하다가 잘못되면 선수 탓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야 지금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의식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포럼을 해봐도.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보호연구소 2024년에 현실 속의 선수협을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협이란 건, 여러분들이 있는 선수협이란 건 지금은 1000명 있지만 이게 24년 동안 한 2000명 이상이 거쳐간 선수협이고 앞으로도 2025년, 2030년, 2035년에도 지금 엘리트들이 와서 이 선수협을 지탱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은퇴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계속 퇴폐돼가는 선수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더 발전하는 선수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협이란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땀과 눈물과 피와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겨난 겁니다. 사실 초상권이란 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또 응답하라 1021이 있어요. 왜냐하면 1021은 뭐냐면 그때 또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이 생기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응답하라 1999에서 2000으로 가서 이 선수보호연구소와 선수협과의 관계, 그리고 선수협이 생기는 과정과 선수협이 지탱해왔는 과정을 제가 선수보호연구소의 총감독으로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의 탓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한 우리들의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탓으로 돌리고 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9 2000편 잘 들으셨습니까? 자, 다음은 응답하라 2012로 찾아뵙겠습니다.